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나이스 플러스를 활용한 수업 두 번째 시간을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6월 14일 우리 금요일에 4개 학교 친구들이 만나서 각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도 소개해보는 시간, 그리고 나이스 플러스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6월 26일 두 번째 수업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조를 나눈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소개 자료를 올리고 발표를 준비할 건데요.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나이스 플러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고요. 자, 들어가기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학생 계정 있죠? 그래서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자, 그럼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업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수업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로초, 하장초, 오색분교, 용대초 친구들이 함께하는 그 수업 공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4학년이 되겠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첫 만남을 가졌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해요. 자, 그래서 우리 소개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과제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해 볼까요? 라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 보기를 클릭을 하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위에 첨부 파일이 아니고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해 볼까요? 라는 PPTX라고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함께 문서를 작성해 볼 겁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해야 될 과제로는 조별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조사자 또는 발표자 등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도 좋고요. 아니면 함께 진행해도 좋습니다. 다만 발표는 한 명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소개 자료를 이 PPT 온라인 문서 공간에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이 공간은 각 조별 공간도 있지만 다른 학교 친구들이 작성하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친구들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 소개 발표를 준비하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소개 자료가 있죠. 그 자료 관련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께 제출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 이따가 예시를 보여줄게요. 그리고 각 조별 영역 페이지에 가서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보는 것 같이 선생님이 3초 땡땡초 몇 조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조원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사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입력하고 내용을 적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아래쪽에 예시 자료도 올려놓았습니다. 예시 자료를 참고하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양양, 오색분교, 하장초 또는 용대초 이렇게 선생님이 다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자, 각 학교 페이지에 가서 꼭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 수업을 하면서 배웠던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포털 사진 또는 인터넷 사진을 활용하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분류, 소재지, 특징 등을 조사할 때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조사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예시로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죽서루에 대해 조사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죽서루라고 치고요. 그 다음 사진을 가지고 오고 분류, 소재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좀 고민이 될 텐데, 그 분류는 일단은 어떤 유적 건조물인지 또는
뭐 어떠한 무형 유산인지 자연 유산인지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같이 배웠던 국가 문화유산 포털이라고,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고요. 국가 문화유산 포털 그 사이트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죽서루면 죽서루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아, 사진을 여기 있는 사진을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들 조사하는 곳에 가서 컨트롤 V 우리 붙여넣기 단축키를 활용하면 쉽게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 분류 소재지 어떤 것과 도대체 라고 궁금하다면 여기에 가면 어떤 분류인지, 그리고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특징과 가치가 있는데 그 특징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별로 조사를 해보고, 아,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읽어보고요. 아, 그 중에서 친구들,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관련 행사를 넣어놨는데 혹시 그 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사가 있다면 넣어주고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뉴스라든지 그런 소식지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조별 영역에다가 해당 내용,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문화유산을 정한 다음에 우리가 작성하면 되고요. 다른 학교, 다른 친구들의 자료는 건들지 않습니다. 혹시나 한 페이지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페이지를 늘려서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추가해서 내용을 입력해도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함께 모인 시간에 발표를 해야겠죠. 그래서 발표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발표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할 거기 때문에 뭐 암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그리고 각 조별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게끔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준비까지 다 됐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에는 조별 퀴즈를 함께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우리 조는 예를 들어 죽서류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께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필로 써서 선생님에게 전달해 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이스 플러스 공간에 모두가 함께하는 퀴즈 놀이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객관식으로 냈는데요. 여러분들 뭐 주관식도 있겠지만 아마 객관식 또는 OX 퀴즈로만 문제를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객관식 1번부터 4번까지 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개가 너무 많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그리고 OX 퀴즈 이 두 가지 형식으로만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도 좀 간단하고 다른 친구들이 발표 자료만 보고 발표 내용만 듣고도 맞출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구성하고 선생님에게 아마 전달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낼 때 선생님이 직접 내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제출한 조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해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제 1번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준비한 조에서 한 친구가 나와서 다음 문화유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문제를 다 같이 풀고 그리고 학생이 나와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해설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퀴즈 푸는 시간이 너무 한정되거나 조금 시간이 없다고 하면 문제는 선생님이 한번 읽고 제출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설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려고 합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도 조금 더 고민해서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각 조의 문화유산 소개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전달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럼 6월 26일 수요일 4교시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